자, 원래는 신중하게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해버린 투자 요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투자할 거냐, 재량 투자할 거냐, 정성적인 투자할 건지, 계량 투자, 퀀트 투자할 건지, 기본적 분석인지, 기술적 분석인지, 주식일지, 코인일지, 레버리지를 쓸지 안 쓸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필요한 스킬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점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좀 더 우월하고 좋은 방법이고, 기술적 분석 또는 차트 투자는 왠지 좀 가볍고 단순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거나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편견의 이유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기본적 분석은 재무지표 같은 걸 다루니까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회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즉 알고자 하는 본능을 충족시켜 줍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회사의 내용을 모르고 주가, 추세, 거래량 같은 걸로 투자하려는 관점이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냥 게임이나 도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는 워렌 버핏의 상징성이 크죠. 95세의 어떤 지혜로운 투자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늘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는 투자의 현인. 그래서 이런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 주가 패턴에 대한 투자는 언론 노출을 꺼려하는 퀀트 펀드, 헤지 펀드 같은 데서 많이 쓰니까 잘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알려진 이미지는 장대양봉, 망치형, 샛별형, 21선은 생명선이다. 21선 깨지면 당장 도피하라. 어떤 이런 식의 구식 테크니컬 개념이죠. 또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과도한 예언하는 듯한 개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게다가 기본적 분석은 1990년대 전후에 기본적 분석이 학문적으로 가장 지지를 받았던 시기에 해외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경영학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왔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또 기술적 분석은 예전에 TV 증권 방송 같은 데서 별명 쓰는 아저씨들이 가벼운 말투로 설명하는 듯한, 왠지 좀 사기꾼 같은 이미지인 거죠. 참고로 현대적인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접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표나 알고리즘으로 추세 추종에 집중하고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포지션 규모를 바꿔가면서 그런 테크닉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기본적 분석은 미국의 피델리티 운용의 피터 린치로 대표되는 80년대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기술적 분석은 수익을 못 낸다, 개인이 괜히 투자하다가 망하지 말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에 적립식으로 같이 투자해라, 이런 슬로건을 많이 홍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펀드 규모가 커서 어차피 기술적 패턴으로 단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도 더 가치 투자를 강조한 거죠. 게다가 기관의 펀드는 운용자산의 0.5% 정도를 관리 보수로 받으니까 개인들한테 적립식으로 자금을 받아서 펀드 규모를 키워야 운용사의 수익이 커집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핵심 개념을 보죠. 기본적 분석은 한마디로 가치를 주가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식을 사는 행위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행위다라고 하죠.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할인한 가격, 이걸 적정 가치로 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마땅한 행동은 매일 어떤 미치광이처럼 요동치는 주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죠. 그 대신 자기처럼 경제나 산업이나 회사를 연구하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이론상으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인이 가치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개인 투자자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회사의 미래 수익을 추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내년의 수익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PER, ROE, 영업이익률 같은 단순한 지표 몇 가지로 회사의 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쉬울까요? 애널리스트도 최대한 미래 2년치 수익 추정을 겨우 하는데 연초 전망치 하고 나중에 나오는 실제 실적하고 오차가 평균 20%가 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적정 가치를 계산하려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때 무위험 수익률, 미국 기준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는데 추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리를 예측하려고 FOMC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연준 위원들 말이 계속 바뀌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어렵죠. 결국 적정가치 수식에서 분자 분모 둘 다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요점은 기본적 분석은 좋은 투자법인데 개인이 하기가 참 어렵다. 다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급의 분석을 하면서 가치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수한 소수 사례죠. 자, 기술적 분석은 가치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주주가 된다는 개념 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유통업처럼 주식 매매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가 그냥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경쟁해서 결정되는 걸로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매수와 매도자들의 심리, 즉 누가 마음이 더 급하고 절박해서 시장가 주문을 내는지에 따라 가격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300년 전에 일본에 쌀 선물을 거래했던 일본의 본마 문해이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캔들 차트부터 시작해서 주가 경로 패턴, 거래량, 추세, 지지 저항, RSI, MACD 같은 통계적 지표 같은 것들이죠.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 주가 변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만한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어설프게 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죠. 캔들, 주가 경로, 지지 저항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게다가 감정이 많이 개입되다 보면 추세 추종 매매 대신에 많이 오른 종목 숏하고 많이 빠진 종목 살려고 하는 역추세 매매 위주로 투자하게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MACD, RSI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를 남용하다 보면 더욱더 역추세 매매에 빠지기도 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냐는 사실 투자 초반에 선택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종교관, 세계관처럼 어떤 관점을 택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뭘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라면 경제, 산업, 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큰 그림만 파악을 하고 진입이나 청산같이 중요한 투자 결정은 기술적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작으니까 적당히 벌거나 손절매하면서 치고 빠지기를 하기도 쉽습니다. 추세 추종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한두 가지 투자법을 반복 훈련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가 아닌데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를 서투르게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끝없는 공부의 악순환에 빠지고 투자 전문가들한테 가스라이팅만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는 차트 단타나 돌파 매매, 스캘핑 같은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단기 매매는 난이도가 높고 위험합니다. 잘 돼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알려진 것하고 다르게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기관에서도 많이 해봤고 개인 투자로도 많이 해봤지만 적어도 투자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결론은 기본적 분석은 최소한의 큰 그림 파악에만 활용하자. 가치보다 가격 자체에 집중하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투자를 하라는 거냐의 문제가 남죠. 여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다른 영상들에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자, 오늘 내용 어려웠지만 중요하니까 반복 청취하셔서 이해해 보시고 어려운 내용은 댓글에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